안녕하세요. 다리 붓기나 저림이 걱정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부산에서 하지정맥류로 병원에 가야 할 진짜 신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지정맥류란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되어 혈액이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피부 궤양, 혈전, 그리고 피부 색소 침착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피로하며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실핏줄이나 돌출된 혈관이 보이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 또 피부색이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화끈거리고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다음 신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면 극도로 피로해지는 경우입니다. 혈액 역류로 인해 하체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패턴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정맥혈이 정체되면서 조직의 산소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근육 경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간 경련이 주 2회 이상 반복된다면 하지정맥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부에 실핏줄이나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나타나고 2단계에서는 그물 모양의 푸른 혈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돌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발목과 종아리 부종이 오후에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의 약 70%가 부종 관련 통증을 경험하는데요. 저녁에 신발이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남는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가 화끈거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열감, 자결감, 그리고 가려움증은 정체성 피부염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피부 착색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복숭아뼈 주변 피부가 갈색 또는 검붉게 변색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철소 침착으로 인한 피부색 변화로 하지정맥류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는 정체성 피부염, 피부경화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혈관 주변의 갑작스러운 통증, 열감, 그리고 딱딱함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표재정맥 혈전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즉각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혈전이 심부정맥으로 이동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증상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거미줄 실핏줄이 보인다면 상담을 권장하며 2단계에서 혈관 돌출이나 무거움을 느낀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3단계에서 부종이나 야간쥐가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4단계 피부 색소 침착은 빠른 치료를, 5단계 피부 궤양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6단계, 치유되지 않는 궤양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하지정맥류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흉부외과 또는 혈관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플러, 초음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셋째, 레이저, 고주파, 경화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술 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인지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돌출이 없어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종, 저림, 무거움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며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압박 스타킹만으로 충분할까요? 압박 스타킹은 초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판막 부전이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 가능성은 어떨까요? 장시간 서 있는 직업, 비만, 흡연은 재발 위험을 높이므로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병원을 방문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초기 발견은 간단한 치료와 빠른 일상 복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하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